시작하도록 할게요. 따분해도 참아요. 따분해도. 이거 화면으로 보려니까 참 따분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흥미를 갖고 도산법을 듣기로 했으니까 따분한 걸 참아야죠. 그리고 변호사가 되면 대형 로펌 가서 기업 구조조정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서초동 개인 사무실 가서 개인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분야는 기존 법조인 등이 이제 기존도 아니네. 아까 말한 IMF 이후에 열 몇 건 사건 30몇 건 있던 시절부터 지금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은 10만 건 정도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이게 뭐 하여튼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마을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 보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행 지식을 일반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에서 맨날 보는 건데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춰야 되니까 보도록 하세요. 챕터 바뀌어서 제1장 총론 2-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서설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파산 절차 파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책도 나뉘어 있는데 나는 회생 절차보다 파산 절차 위주니까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분량도 나는 파산 절차가 쭉 어디까지가 있냐면 파산범죄까지 맞추면 거기가 책이 막 400면 후반대까지가 파산 절차. 파산 절차는 이게 약간 이게 법에 대한 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물론 법전 속에서는 회생 절차가 앞서 있지만 실제로 이 법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 설명은 파산 절차에서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도산법칙은 파산 절차가 이게 앞에 오면서 분량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은 파산법의 법원은 지금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포괄 집행이라는 이런 개념을 썼죠. 기존에 이제 민사 집행이라고 해서 이거는 개별 집행이라고 하죠. 개별 집행. 다만 민사 집행도 개별 집행. 어떤 사람이 집행 신청을 하는데 민법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니까 여기서 도중에 이 절차에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민사 집행도 개별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막 여러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채권자 1인이 신청하면 어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딴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온 채 이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집행도 채권자 등이 평등하다라는 전제하에 막 들어와요. 그럼 나중에 재산이 집행돼서 환가돼서 변제자원으로 된 다음에 실제 집행을 신청한 사람은 속된 말로 국물도 없고, 다른 채권자 등이 뭐 앞선 사람 등이 저당권자 등등 이런 사람 등이 배당을 받아서 나가면 실제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는 남 좋은 일 시킨 이런 꼴도 있어요. 하여튼 민사 집행은 개별 집행이다 라는 거죠.
반면 도산 절차는 채권자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집행을 스톱시키고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배당에서 n분지 몇 %씩 받아가는 이런 포괄 집행이다 라는 거죠.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낫겠네. 글씨가 쭉 보고 그 이야기가 2-6에서 개별 집행이냐 포괄 집행이냐 설명이 2-6에서 있었었네요. 그 다음에 면책주의와 불면책주의가 2-5에 있네요. 우리는 면책, 파산 절차에도 면책이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면책주의죠. 그 다음에 2-10 파산 절차의 개요. 아까도 설명했죠. 지금 2-10 보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쭉 해서 파산 신청해서 쭉 내려서 파산이 선고되고, 그럼 파산 선고가 된다라는 그 박스 속에 보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파산 선고 다음에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다 라는 거,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다라는 거, 파산 관제인 선임의 왼쪽에 보면 동시폐지라는 게 있잖아요. 동시폐지, 아까 설명한 이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근데 여기는 파산이 선고되니까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다라는 박스 속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고 채권자 집회라는 게 있고 쭉쭉 해서 이제 파산 재단을 형성한다 라는 것에서 오른쪽에 있죠. 즉 왼쪽에 보면 쭉 보면 채권을 신고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오른쪽은 파산 재단 관리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고된 채권과 형성된 파산 재단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배당이 이루어지고 이제 파산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종결이 되는 거죠. 이게 흐름인데, 과거에는 마무리가 되고 원래는 면책이 일본법 등에 없다가 면책 받아들이는 상황 이야기해서 면책이 여기에 세팅이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이 면책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마음에 깔려 있는데, 파산이 마무리되면 당연히 이제 탕감되는 것으로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면책 신청을 따로 안 하고 기간이 일정 기간 넘어버리면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파산만 되는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여기에서 파산 신청할 때 아예 면책이라는 게 별도의 제도 내지 절차가 아닌 이런 상황은 아니고 별도의 절차 내지 제도이긴 한데, 파산 신청할 때 동시에 그 제일 위에 보면 박스 위에 보면 동시에 면책 신청도 할 수 있다. 더더욱 나가서 별도로 나는 면책은 아니고 파산만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가만히만 있어도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식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 우리는 이미 1960년대 파산법을 만들 때 일본이 1952년에 아까 말한 미국 메가더 그 군사 그런 상황에서의 지배에서 면책제도를 미국식에 받아들인 파산법이 됐는데, 요걸 60년대에 우리가 이제 만들면서 이 상태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처음부터 면책제도 있는 파산법이었는데, 다만 언제까지 2000년도 5, 6년까지 이 면책에 있어서 파산이 되고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을 신청하는 이원적 제도였었어요. 이원적 제도였는데 요게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신청이 안 되고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 당연히 나중에 이제 n분의 1 배당 또 종전에는 심지어 동시에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의도했든 안 했든 면책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면책을 이원적이긴 한데 제일 좋은 건 파산하면 당연히 면책도 이렇게 껴있는 제도에 이론적이면 제일 좋은데 그건 아니고 이원적인데 면책을 별도라는 개념에서 처음에 파산 신청할 때 동시에 면책을 신청하도록 지금은 이원적이긴 하지만 파산 신청 단계에서 청산이 마무리되면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면책으로 가는 것을 애초부터 같이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심지어 나 면책 신청을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이상은 같이 면책 신청도 한 것으로 보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놨어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큰 절차의 개요를 받고